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의 두드러진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집중력이 좋다는 거예요. 본짓에 집중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이 책 전체에 다 나오거든요.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 저는 이렇게 효율적인 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캐리스와 다니엘의 엄마 캐다마입니다.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의 두드러진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집중력이 좋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one thing, 그러니까 자기가 정한 어떤 하나의 목표에 완전히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one thing에 완전히 꽂혔을 때 그럴 때 거기에 완전히 전념한다 그러잖아요. 전념. 하나에 정말 one thing에 정말 전념을 할 때 나를 넘어서는 힘, 바로 몰입의 단계로 들어가죠. 정말 그 몰입 안으로 들어가면은 그릿이 저절로 생깁니다. 끝까지 인내하는 힘. 이것들은 좀 뭐랄까 목표 지향적일 때, 그러니까 정말 성공할 수 있는 어떤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제가 이거의 단계를 넘어서는 책을 보고서 몰입의 즐거움 읽으면서 막 대박 이러면서 이제 읽고 있거든요. 지금 이 표를 보시면은 과제의 수준이 높을 때 이제 각성이 되는 거죠. 실력이 높으면은 자신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신감이 있고 또 과제가 적당히 높은 거예요. 그럴 때 몰입의 경지로 이르는 거죠. 그럼 몰입의 즐거움을 느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공부를 생각하면은, 그러니까 공부가 너무 쉬운 공부를 하면은 이게 느긋하고 건태롭고 무관심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몰입의 즐거움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 또는 이 과제의 수준이 너무 높은 거야, 나보다. 그러면은 불안하고 걱정스럽고 또 무관심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엄마표를 하라는 거예요. 내 아이에게 딱 맞는 수준으로. 제가 그래서 엄마표 수학할 때 문제집 그 정답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문제집 정답률이 70% 정도 나올 때가 바로 딱 이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적당히 각성이 되는 거야. 30%는 못 풀겠는 거야. 틀려. 어려워. 그러나 자신감이 있는 거죠. 70%는 맞으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70% 정도 정답률 나오는 문제집이 아이에게 딱 적절해요. 몰입의 즐거움에 빠져들면 사실 저절로 집중이 돼. 그렇긴 한데, 근데 이 집중을 하는데, 자, 이 책은 제목이 뭐냐면 초집중이에요. 초집중. 이거 제가 오늘 다 읽었는데, 야, 이거 진짜, 이거 봐. 대박이에요. 이거 너무 내용 진짜 좋아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궁금한 거, 자녀 교육에 관한 거, 아이를 초집중자로 키우는 법. 끝내주죠. 아이를 초집중자로 정말 키우고 싶지 않으세요? 저는 이렇게 효율적인 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가 뭐 공부를 떠나서, 요즘은 공부 잘하고 뭐 학위 좋다고 무조건 성공하고 아이가 주체적인 자기 삶을 즐겁게 사는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아이가 예를 들어 내가 정말 좋은 게 있어. 그러니까 원싱이 생겼어. 그럼 거기에 초집중을 할 수 있으면 우리가 유한한 시간 가운데서 최효율로 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이것도 이제 내과적인 면과 같은 건데 제가 되게 맨날 엄청 강조했던 거예요. 이 초집중자 이 책이 기본적으로 이거예요. 딴짓 그리고 본짓, 이걸 이렇게 나눠서 하는 건데, 그러니까 본짓이 뭐냐면 내가 정말 추구하는 것. 예를 들어 학생이라면은 공부겠죠. 그리고 뭐 이제 내가 직장 일을 하는 사람이면 내 일이겠죠. 그게 본짓이야. 또는 내 일을 위해서 자기 개발, 내 일의 능력치를 올리기 위한 자기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도 본짓에 해당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딴짓은 뭐냐? 뭐 넷플릭스 보는 거나 아니면은 이런 영양가 있는 유튜브 말고요. 정말 막 예능이라든가 정말 쓸데없는 시간 그냥 잡아먹는 그런 뭐 유튜브를 본다거나 뭐 게임을 한다거나 또 아무 의미 없는 수다 떤다거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게 이제 딴짓이죠. 그리고 SNS. 남 뭐하고 사나 이거 계속 보는 거. 그런 게 딴짓인 거예요. 그러니까 딴짓에 계속 이제 빠져들잖아요. 그러니까 초집중, 집중을 못 하는 거야. 본짓에 집중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이 책 전체에 다 나오거든요. 우리 아이들, 특히 우리 아이들은 정말 요즘 SNS 시대잖아요. 제 댓글에서 유튜브나 뭐 스마트폰이나 아니면은 게임 때문에 이제 힘들지 않냐, 이런 때는 어떻게 하냐, 이런 질문들이 있던데, 딴짓으로부터 보호되니까 본짓에 집중할 수 있는 내부 계기를 만들어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정신적인 영양소가 충분해야지 초집중자로 갈 수 있다는 거, 이게 기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기본이 뭐냐면은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 이게 충족이 안 돼서 SNS에 빠지고 게임에 빠지고
스마트폰에 빠지고 그렇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육체가 굶주리면은 공복통이 생기잖아요. 또는 정신의 역량이 부족하면은 막 이렇게 우울증이 생기거나 불안감이 생기잖아요. 그렇게 이제 뭔가 빠진 것 같죠. 그래서 막 채우려고 그러는 거야. 그걸 이제 다른 것들로 채우는 거야. 딴짓들로. 근데 만약에 이 정신이 굉장히 건강한 거예요.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 이게 뭐냐면 자율성은 자유로운 거죠. 내가 선택할 수 있고. 그다음에 유능성은 내가 뭔가 잘 할 수 있는 거죠. 잘 하는 거죠. 그리고 관계성은 친구나 부모와 관계가 좋은 거죠. 이 세 가지가 충족이 되면은 정신적으로 아이가 건강하기 때문에 본짓에 집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온라인 SNS 생각해 보시면은 이 세 가지가 완전 충족이 돼요. 보세요. 자율성. SNS 누가 하라고 시키나요? 너 열심히 SNS 해? 인스타그램 팔로워 1000명 만들어? 막 이렇게 안 하잖아요. 게임 막 이거 단계로 높여야 돼? 막 이렇게 하면 애가 게임을 싫어한다 하더라고요. 저기 최민준 님의 느낌.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런 너무 자율성이 있는 거야. SNS 자율성 있죠. 유능성 너무 좋죠. 막 글 그냥 몇 개만 딱 올리면 좋아요. 막 바로바로 피드백이 오잖아요. 너 잘해. 너 괜찮아. 너 좀 괜찮은 애야. 이렇게 막 인정을 막 받아. 바로바로. 유능성이 확 만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관계성. 대박이죠. 본 적도 없는 온라인상에 사람들이 날 좋아하고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너무 충족이 되니까 이걸 애들이 끊을 수가 없는 거야. 여기 한번 빠지면 끊을 수가 없고 너무 중독되기가 쉬운 거죠. 애들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 우리 또 다 그렇잖아요. 아이들 공부하는 거요. 그리고 뭐 집에서 여러 가지 뭐 옷 입는 거. 뭐 되게 자잘한 것들 많잖아요. 정말 자율성을 주세요. 아이가 선택할 수 있게. 캘리포니아 대학교에서 실험을 했는데 과테말라에 마야족이 있는데 굉장히 이제 자유롭게 큰 아이들이잖아요. 근데 걔네들이 이제 학교 교육을 안 받은 아이들인데 학교 교육을 정상적으로 받은 미국 아동들이랑 과테말라의 마야족 아동이랑 이렇게 비교를 했는데 집중력이 과테말라의 마야족 아이들이 거의 2배 가까이 높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것 같잖아요. 학교 교육을 덜 받을수록 더 집중력이 높다는 거예요. 굉장히 우리 상식을 깨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정말 집중력이 좋아지길 바란다면 엄청난 자유를 주라는 거죠. 가능한 한도 내에서. 우리가 마야족이 아니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에서만큼은 우리가 최대한 자율성을 주는 거야. 그 마야족 부모는 이렇게 말한대요. 아이가 무엇을 원하는지는 아이가 가장 잘 안다고 믿으며 아이가 원할 때만 목표가 달성된다고 굳게 믿는다. 진짜 맞아요. 애가 원해야지 그 목표가 달성돼요. 이거 진짜 맞아요. 전 진짜 이거 맞다고 생각해요. 아니 시켜서 어떻게 목표를 달성을 해요. 너 1등을 해야 돼. 너 이번에 90점 이상 받아야 돼. 그게 돼요? 아이가 진정으로 원해야 된다니까요. 근데 이제 마야족이 이렇잖아요. 근데 반면에 대부분의 선진국, 우리나라나 그러니까 미국이나 이런 이제 학교 교육으로 하는 곳에서는 항상 어른이 집중력을 대신 관리하니까 감시하잖아요. 관리를 하니까 아이가 집중력에 대한 지배력을 포기해 버리는 거다. 이게 뭐냐면은 지배력 상실에 익숙해져서 딴짓에 쉽게 빠졌다는 거예요. 스스로 내 집중력을 지배하려는 노력을 할 기회가 별로 없는 거죠. 아이는 정말 유능성, 이게 뭐냐면은 숙달, 발전, 성취, 성장을 열망한다. 이거 어른도 마찬가지죠. 아닌가요? 저는 열망합니다. 네, 우리 아이들은 정말 이렇다고 해요. 그리고 관계성은 뭐냐면은 서로가 서로에게 중요하다는 느낌을 받는 거래요. 그걸 되게 원한다고 해요. 이게 뭐 집중력을 키운다고 무슨 집중력 학원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 이 3대 욕구만 충족을 시켜주면 그러면은 뭐 집중력 증가하는 것뿐만 아니라 의욕도 생기고요. 그리고 성과가 나오죠. 좀 더 계속 하려고 하는 끈기가 생기죠. 끈기 있게 하다 보면 창의성이 또 생겨요. 이게 다 같이 가는 거예요. 선순환. 그래서 왜 계속 SNS를 계속 하냐 이러면서 막 핸드폰 던져버리고 막 게임 계속 한다고 그냥 코드 뽑아버리고 그래서 집 나간 애들 많잖아요. 그렇게 할 게 아니라 내부 계기를 충족을 시켜주라는 거야. 아이의 정신 건강을 충족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럼 그 스터디 코드에 조남욱 코치님 막 4,000명인가 이렇게 애들 있잖아요. 고등학생들 다 이렇게 면담을 막 이렇게 1대1로 많이 했는데 정말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모든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고자 한대요. 공부를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대.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저는 이 세 가지
부모님이 정말 가정에서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학교에서는 사실 이거 못 해주고 어느 정도 해줄 수도 있지만 다 못 해주잖아요. 어떻게 학교에서 자율성을 다 해주겠어요. 할 수가 없죠. 또 유능성은 상대평가인데 바로바로 이거 유능성을 입증받기가 어려워요. 뭐 관계성은 그래도 되겠지만 그리고 뭐 학원이나 이런 거 말할 것도 없죠. 절대 이 세 가지가 욕구 충족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욕구를 집에서 채워주면 네, 초집중자. 그냥 집중을 잘하는 아이가 아니라 초집중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자율성과 주도성 이거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렇게 할 때 뇌과학적으로 뇌가 활성화가 되어서 공부 효율이 올라간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뇌가 활성화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집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집중. 초집중. 초집중을 하면은 성과가 잘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짧은 시간.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공부를 해도 3시간 할 걸 1시간 만에 성과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아이의 수준이 높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당연히 자신감도 높아지고. 그래서 좀 더 높은 문제, 그러니까 심화서 이런 거를 풀고 싶어 의욕이 생기고 심화서를 풀 때 또 자신감도 고양되니까 같이 몰입의 즐거움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공부를 잘하는 아이로 되는 거예요. 네, 공부를 잘하는 게 우리 아이 인생에 막 100으로 제일 중요한 건 아닙니다. 전혀 아니에요. 그렇지만 지금 학생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공부를 잘하는 게 맞죠. 근데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게 집중력. 그런데 그냥 집중력도 아니고 초집중이 생기게 할 수 있는 방법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네, 가정에서라도. 자율성. 예, 학원 숙제해. 지금 해. 지금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반드시 해. 엄마가 정해주고 이렇게 하지 말고요. 아이가 정할 수 있게. 예. 아이가 문제집도 아이가 정할 수 있게. 양도 아이가 정할 수 있게. 언제 할 건지 아이가 정할 수 있게. 자율성. 그리고 유능성. 아이가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건 필요해요. 제가 그래서 우리 다니엘이 걔 죽도록 싫어해도 연산은 매일 시켜요. 왜냐면은 기본 연산은 돼야지 나중에 유능성에 최소 베이스는 있거든요. 그래서 수포자가 안 될 수 있게. 그리고 관계성. 가정에서 좋은 관계성 해주는 건 부모가 자식 뭐예요? 관계성 뭐예요? 서로가 서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우리 아이의 존재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막 너 뭐 공부해 왜 안 했어? 숙제를 해야지 막 이런 얘기하는 건 전혀 그 아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관계성이 아니에요. 이 아이가 지금 무슨 생각하는지 뭐가 고민인지 이런 것들을 대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하는 거 진짜 아이하고 1대1로 집중해서 대화하는 거 진짜 10분도 사실 안 할 수도 있어요, 진짜. 저는 제가 하루 종일 같이 있는데도 가끔 생각해보면은 얘랑 진짜 집중해서 10분 대화를 못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자기 전에 잘 때 그러니까 한 10분 정도 다니엘 방에서 자고 옛날에 책 읽만 할 때는 그게 저절로 됐었는데 책 읽만을 이제 안 하니까 책 읽만 하실 때 진짜 좋을 때예요. 예, 그때는 아이와 집중할 수 있잖아요. 아이랑 대화하면서 책 읽만이 책만 읽어주는 게 아닙니다. 책을 읽어주면서 아이 생각도 듣고 대화하는 거예요. 예, 그 시간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책 읽만 못하니까 잘 때 옆에서 이제 이런저런 오늘 있었던 얘기도 하고 이렇게 쓰담쓰담 해주면서 안아주고 사랑해 뽀뽀해주고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그거를 진짜 꼭 하세요. 꼭. 예, 이게 관계성. 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